안녕하세요. 2026 대비 사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례와 단문에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단문은 사실은 20점을 넘은 사람도 거의 없는 정도고 지방청별로 25점까지 채점을 한 데도 있긴 하지만 극소수입니다. 20점 넘어서 득점한 사람이. 그런데 이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40점 이상도 많고 45점까지 이제 사례가 45점이 거의 상한 점수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채점 기준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바로 2026년도 5년도에 사례 4번과 관련해서 영상 녹화물에 대한 성폭법과 관련해서 어떤 위헌 판례에 대해서 한 3점 정도 배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쓰신 분도 쓰셔서 득점을 하기도 했지만 쓰시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48점까지는 나오지 않고 한 45점까지 나왔고 한 40점 넘으신 분들이 지방청별로 한두 분씩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 사례 점수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다. 단문 같은 경우 많이 쓰더라도 실제 얼마의 점수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단문을 그리고 계속 끝없이 늘릴 수가 없잖아요. 책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문 예를 들면 채점 기준이 45페이지, 48페이지 이 정도까지 양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워서 쓰나요? 우리가 요약해서 쓰면 그게 20점 정도가 거의 상한이다. 20에서 25점 정도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사례는 단문에 비해서 훨씬 더 용이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뭐냐면 내가 사례 답안 맞췄다. 그래서 답안을 맞췄기 때문에 점수가 좋을 것 같은데 점수는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의 현출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대충 볼 게 아니라 하나하나 외워서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2025년도 시험에서 피의사건과의 어떤 객관적 관련성, 이제 혐의와의 관련성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관련성 이 정도로 처리하면 안 되고 이제 인적 관련성과 이제 객관적 관련성 그리고 인적 관련성은 이제 예를 들면 공동정범 뭐 여기에서는 대충 가면 돼요. 공동정범이라든지 뭐 교사, 방조, 뭐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인 대양범 이 정도 선이면 충분을 한데 객관적 관련성은 이제 혐의 사실 자체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다 점수예요. 사실 자체,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의 것, 그 다음에 나아가 동기, 경위, 수단, 방법, 시간, 장소와 관련한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혐의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만 딱 썼고 관련성은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인데 이 사안은 이렇게 돼서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 요렇게 쓰는 사람이 한 1.2점 맞는다고 하면 이렇게 풀어 쓴 사람은 한 5점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한 4점 맞는다고 쳐도 여러분 10점당에 있어서 10점에 있어서 키워드 한두 개 더 찾아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전문 법칙이나 영장주의 예외는 조문까지 외워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전문 법칙, 뭐 영장주의 예외, 그리고 특히 영장주의 예외에서 216에서 218조 이외에 뭐 그 다음에 뭐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요런 정도는 좀 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또 0.5씩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 이런 키워드 한두 개 더, 그리고 여기에는 키워드가 한두 개가 더가 아니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여기에서 점수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할 때도 이 목차는 이렇게 목차 크게 보고 이거고 답이 이거다. 이게 아니에요.
목차는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 교재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다 보면 실력이 점점 쌓이게 돼 있어요. 이번에 여기 쌓고 다음에는 여기에다 요거 쌓고 이렇게 쌓고 계속 쌓아가서 나중에 전부 다 채워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채우고 이만큼 채우고 이만큼 채우는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 이 사례 교재를 좀 반복적으로 자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목차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것은 바로 이런 키워드를 학습하고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다 못 썼어도 다음에 조금 추가하고 여러분들 글씨라고 하는 속도는 암기가 안 돼서 속도가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쓰다가 보면은 막 쓸 때는 막 써요. 그러다가 딱 막히면 이건가 계속 맴돌다가 멈춰 있어요. 근데 이 멈춰 있는 시간이 서너 줄 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키워드를 암기하는데 좀 시간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설 판례 검토가 있는 영역에서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학설 판례 검토가 있는 영역은 실제 학설은 한 1점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2, 3점 들어갑니다. 검토와 사안 적용에서 예를 들면 검토 1.5, 사안 적용 1.5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검토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안 적용은 내버려 두어도 알아서 다 쓰고 점수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 검토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토 신경 쓰고 판례 키워드 좀 신경 쓰고, 학설은 사실 1점 맞기 위해서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아주 간략하게 뭐뭐라는 무슨 설 정도만 지적이 돼도 1점 맞고, 그게 안 되면 제목만 써도 0.5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알아두시고, 실제로 문제점 다음에 학설 판례 검토가 두 가지가 있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학설, 판례, 검토, 이제 사안 적용.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학설, 판례, 검토, 사안 적용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안의 해결도 0.5의 퍼센티지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안 적용들에서 간략히 요약하는 거예요. 1은 뭐 적법하고 2는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요약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제 목차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답안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답안의 틀은 영장주의 예외 216에서 218, 그리고 앞에 나왔던 전문 법칙 같은 경우에 어떤 기본적인 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정도 이외에는 그냥 쭉 쓰면 돼요. 자, 1번 사례는 이제 다시 1번 사례로 이제 돌아와 보는데, 영장 없는 신병 확보 수단, 체포 구속의 위법성을 다투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수사에서 신병 확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신병 확보는 통상 10점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경갑은 자신이 거액의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한 바 있는 을이 다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온 것을 발견하였다. 원래 지명수배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두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문제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를 한 것을 전제로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명수배한 바 있는 을,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했는데 다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온 것을 발견했다. 일단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을 집행할 때까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법경찰관의 조치. 두 번째, 을의 변호인이 어떤 권익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병 확보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영장 없는 신병 확보가 중요한데요. 이 영장 없는 신병 확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임의동행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법조문에 있는 게 경직법 3조 1항의 임의동행, 3조 2항의 임의동행.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26조에 있는 임의동행. 그 다음에 수사상 임의동행. 이 수사상 임의동행은 굳이 법조문을 얘기하자면 법에 명확히 써 있는 게 아니니까 임의수사의 근거인 199조 1항 본문을 얘기하는데 수사에 필요한 조사로서 가능하다 해서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 5가지 중에 1개만 충족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는 그 전제 요건으로, 절차 요건으로 사전에 미란다 원칙의 어떤 고지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안 되면 이 세 가지 방법에 들어가야 되고, 미란다 원칙이 고지가 됐을 때는 이 5가지가 다 충족될 여지가 있고, 이 중에 하나만 적법해도 된다. 그래서 하나 전체를 다 검토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하고 있는 의리 참고인으로 경찰서에서 온 것을 발견했다.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을 집행할 때까지 구속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구속으로 이어지려면 이 세 가지 방법은 일단 임의수사, 임의동행, 경찰서로 가는 건데 경찰서에 왔잖아요. 그래서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상정하기가 어렵고, 이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영장 없는 체포 하면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이고, 이 다음으로 이어서 나오는데, 여러분 뒤에 사례에 가면 이제 여기서는 긴급 체포가 정리되어 있는데 현행범 체포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현행범 체포는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으로서 요건, 체포자의 입장에서 범인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 그 다음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데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긴급 체포는 꼭 범죄의 중대성, 범죄 혐의의 상당성, 체포의 필요성, 긴급성, 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데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하는 김에 이제 조문도 200조의 3, 212조 해가지고 외워야 되는데, 자, 이 사안의 특수성은 답안에서도 이제 쟁점 정리에 빼놨는데, 이 사안에서는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거나 준현행범인 211조 2항 소정에 준현행범인이 이제 아닌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어서 긴급 체포의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 사기가 10년 이하인데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법정형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죄 그 자체로 중대범죄이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라고 하는 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지명수배가 돼 있다. 그래서 상당성이 인정이 전제가 돼야 되고, 체포의 필요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그 다음에 피의자를 우연히 만난 경우와 같이 긴급한 경우라는데,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됐을 때 긴급 체포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소명해서 긴급 체포를 하고, 이제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뭐 체포시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뭐 그 전에 긴급 체포가 되면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하고, 뭐 인치 후 24시간 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 등에게 어떤 통지를 해야 되죠.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 선임권자 중에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영장 실질 심사와 관련한 것들이 이제 법원의 조치로 들어가야 되고, 이 구속영장 청구는 사경이 직접 청구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검사에게 이제 청구 신청을 하는 거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배점 자체가 이제 50점이나 이제 줬기 때문에 사실 50점 줄 리도 없죠.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이걸 이제 뭐 기각 시 어떤 검사가 영장 청구 신청을 기각하면 뭐 준항고는 안 되고 뭐 영장 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50점까지 남아간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 주요 쟁점으로 또 나올 수가, 소소한 쟁점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을 집행할 때까지의 조치, 뭐 이런 정도가 되면은 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한 거, 구속 후의 조치,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인권 확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럼 변호인의 인권 확보를 위한 조치 같은 경우, 여러분 이런 절차들이 전반적으로 알아두시면 여기저기 속속들이 그냥 쉽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변호인은 일단 체포가 됐을 때는 체포적부심, 이제 구속 자체를 체포 구속을 다투면, 그 다음에 구속 과정에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참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체포 과정에서 체포 취소도 인정이 됩니다. 구속 취소가 여기에 이제 준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조문을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을 보는 좀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집을 가지고 조문을 처음에 이렇게 살펴보면 웬만한 건 조문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조문을 확인하고 이런 조문 있다 없다가 확실해져야 돼요. 이게 실무를 운영하는 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지금 습관을 들이고 법전에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하고 두 문자도 메모해 둬야 나중에 가면은 또 법전 한번 찾아보면 기존에 정리한 것도 보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00조의 6에 보면은 요런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101조 사항. 즉 구속의 집행정지는 다는 아니고 101조 사항은 우리 여기서 안 봐도 되는데 바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요구 시 당연히 정지되는 그런 조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쓸 건 아니고요. 자,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한 얘기도 뭐 구속 있으면 되는데 변호인이 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하는 조치가 있겠고, 이제 바로 구속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구속 적부심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속 적부심을 체포 구속 적부심으로 묶어 가지고 서술할 수가 있는데, 어떤 구속의 적부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구속 적부심에서 목차를 나눠줄 수도 있고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증금 납입 후 피의자 석방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취소. 사실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여기 소개는 안 했지만 우리의 확고한 대법원 판례는 수사상 불법은 구속 취소 사유가 아니다. 뭐 우리가 함정수사 같은 데라든지 단문할 때 계속 봐요. 근데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뭐 수사상 불법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 구속을 취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논란이 아주 심각할 거고 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계속해서 다퉈질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 취소 아무튼 있는데, 근데 학계에서는 이 수사상 불법 구속의 적부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해서 209조가 93조를 준용하고 이게 체포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속의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어떤 잠정정지이고 이에 대해서는 209조가 101조를 준용하는데 어떤 법원 직권으로만 가능하고, 통상적으로는 이 구속의
집행정지는 관혼상제 등 어떤 단기간 신병 확보책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지 어떤 체포구속의 위법성을 다투는 수단은 아니에요. 이건 체포구속의 어떤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 그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나오는 게 당연히 이제 이 권익과 관련해서 추가로 되는 게 어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구금됐을 때 이런 접견교통권에 대한 문제가 있겠고, 또 하면 변호인의 구금 여부를 불문하고 피의자 신문 참여권도 보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매년 출제 교수들이 어떤 단문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단문이 쉽게 폐지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단문을 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직들이 반대해서 특히 상급소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단문은 계속 시험 봐야 된다 해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견 때문에 쉽게 폐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단문이 폐지가 되면 이게 1순위 이런 것들을 이제 준사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이 취할 조치 이에 대해서 법원의 조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뭐 체포구속 적부심도 있고 영장 실질심사가 있고 적부심에서는 보증금 납부 석방을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위치가 있어요. 구속을 집행할 때 변호인이 기소되기 전까지 권익보호, 영장 실질심사에는 이제 참여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목차에 있든 없든 이 참여도 하나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구속의 적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고, 뭐 구속 취소라든지 집행정지에 대응해서 판단도 가능하고, 뭐 보증금 납부, 피의자 석방 정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최근에는 채점 기준표 교수님들이 만들기 때문에 수험서에 써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례집 같은 경우 틀린 답안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은데 이걸 가지고 그냥 외워가지고 이렇게 썼으니까 점수 주겠지. 근데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은 일반 사례집 같은 경우 잘 안 봅니다. 수험서에서. 수험가에 있는 일반 경찰 승진 관련 사례 책 자체를 안 봐요. 즉 학리에 맞게 배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해놨지만 교수들 답안지에는 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도 0.5나 1점 정도 줄 수도 있고 체포 취소도 0.5 있고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다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서 만점을 노릴 수가 없어요. 사례가 50점 만점이라고 해도 우리는 45점 정도가 최고고 쓰다가 보니까 이거 생각나서 좀 덧붙여가지고 47, 8점을 맞을 수는 있어도 45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서 여러분 60점 맞으면 안 돼요. 60점 맞으면 60점이 수석으로 나오지 않은 지방청도 많아요. 60점 넘은 지방청도 많이 있지만 60점이 안 넘은 지방청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65점 꼭 맞아야 되나요? 우리가 목표를 65, 68점을 준비를 해서 60점 맞으면 60점이 안 되고 57, 8점만 맞아도 수석을 합니다. 그 지방청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점 맞기 위해서 소위 그 단문도 마찬가지예요. 단문 점수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책 쓰다 보면 사례를 못 씁니다. 사례 자세히 쓰다 보면 단문을 하나 날립니다. 지금 시험에서는 단문 하나, 사례는 뭐 5점, 10점은 하나 날릴 수도 있다고 치지만 단문 하나 날리고 좋은 점수 맞을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을은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우연히 다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온
상황이다. 체포영장, 영장에 의한 체포라든지 현행범 체포는 불가능하다. 간단히 썼지만 을은 현행범인이라든지 현행범인도 아니고 211조 2항 소정에 이렇게까지 쓰면 아주 훌륭합니다. 준현행범인이라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긴급체포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을의 변호인이 기소되기 전까지 을의 보호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피의자 신문 참여권, 체포구속 적부심사 이제 밑에를 쭉 썼고요. 법원의 조치 등을 살펴보자 했어요. 그래서 먼저 사경의 조치는 긴급체포. 자, 긴급체포에서 중상필긴. 그래서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그냥 이거 여러분들이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필요할 때는 줄여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빼먹으면 안 돼. 범죄 혐의의 상당성, 즉 객관적 혐의라고 하는 거. 이거 자꾸 긴급체포를 중필긴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범죄가 중대하고 그 다음에 체포의 필요성, 긴급성.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교수님, 이재상 교수님, 작고하신 이재상 교수님 책에 범죄의 중대성을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상위 요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줄이다 보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빼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긴급체포의 같은 경우 논점의 사례 논점의 80~90%는 객관적 혐의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걸 꼭 써주셔야 됩니다. 나눠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체포의 필요성, 구속사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긴급성 같은 거 외워놔야 돼요. 피의자를 우연히 만난 경우와 같이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다. 이렇게 꼭 외워두셔야 되고, 왜냐하면 긴급성 잘 안 늘려져요. 체포의 필요성, 나중에 구속사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막 늘려지는데, 긴급성은 특징 있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래서 긴급성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놨는데 사유, 변기 사유 이렇게 해놨는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된다. 긴급 체포서도 썼고 이런 것들도 쓰면은 다 가점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한 경우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범죄의 중대성 및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이 객관적 혐의는 조금 더 추가해서 서술해도 괜찮아요. 기타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긴급 체포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 체포하고자 했을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포 후의 조치. 긴급 체포된 다음에 이제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 자, 검사의 청구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하지만 0.5 요소가 있어요. 직접 청구를 못하니까 검사에게 청구 신청을 하는 거고, 검사의 청구,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 지체 없이 청구하되 48시간 내,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48시간 내에 청구하면 족하다. 그래서 이 기간이 넘어서 영장을 발부받았어도 석방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경관리가 집행을 하는데, 이런 데서 이제 참고적으로 최근에 판례는 영장 발부 시 명문 규정은 없어도 어떤 지체 없이 어떤 집행해야 된다.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점 정도 하나 매도해놓고, 이런 것을 일일이 신경을 쓰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변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서 접견교통권부터 봤어요. 그래서 접견교통권은 나중에 가서 공부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헌법. 그래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어떤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물건 등을 수수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고, 접견교통권, 즉시 접견도 나중에 나오고, 접견 신청의 상대방은 궁금한 어떤 수사기관,
수사기관, 여기서는 사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자체는 법률상 권리임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어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특히 최초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 그 다음에 법률상 권리이지만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 이런 거 단문에서나 이제 뒤에 접견교통권 본격 사례에서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접견을 해서 여기서 상담과 또 조언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 피의자 신문 참여권. 바로 검사, 사경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참여하는데, 종래에는 명문 규정이 없었는데, 헌재는, 대법원은 당연히 인정된다. 명문 규정이 없어도 인정이 되고, 2007년 6월 1일이라고 생각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을 2008년 1월 1일 시행인데, 시행 이전에 2007년 6월 1일 공포가 됐으니까 개정이라고 표현도 많이 써요. 그걸 더. 그래서 개정 형사소송법은 바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명문화했다.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도 이제 앞으로 가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늘려 쓰려면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신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란 수사방해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면 수사상 준항고로 이제 또 가고, 이런 다양한 절차가 또 있죠. 자, 다음 체포구속 적부심사. 실제 이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두 가지로 이제 체포적부심, 하나의 제도가 아닙니다. 이제 구속적부심, 이 두 가지로 나누었을 수도 있어요. 체포 단계에서. 그래서 일단 체포 구속된 피의자나 형법배직 고가변동, 고용주, 가족, 변호인, 동거인, 고가변동은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영장의 요건을 삭제해서 체포 구속 적부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했는데, 일단은 긴급체포도 포함이 되고, 불법 구금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사유,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체포구속의 적부다. 적법하냐, 위법하냐. 그래서 체포구속의 불법, 이게 적에 대한 얘기고, 부는 부당성, 즉 계속구금의 필요성. 적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구속사유가 소멸되거나, 아니면 구속이 과잉하다, 체포구속이 과잉하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게 부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구속 취소.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이런 구속 취소 규정은 피의자 구속에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속의 집행정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친족 보호단체 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 제한 등의 조치를 해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가 있고요. 피의자에도 준용이 되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는 다만 직권으로만 가능해서 어떤 피의자 등의 촉구는 직권 발동을 촉구한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어떤 수사기관의 이제 직권에 의해서 가는데, 청구했다고 내보내주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해서 내용을 이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이쪽에만 썼는데, 어떤 앞에 구속영장 청구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참여해서 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구속사유 등을 다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앞에 붙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피의자에 의해서 법관의 필요성 판단. 일단 다 됐고,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신문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신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영장 발부했을 때 영장 발부 기각에 대해서는 항고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습관적으로 결정은 이제 이른바
수임 판사의 명령으로서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이제 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48시간 내에 신문하고 수사관계의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고, 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 이유 있으면 이유가 없다고, 이유가 있다고 이제 석방하는데, 뭐 예로 들면은 이제 청구 후 48시간 내 신문, 뭐 신문 종료 후 생각나면 쓰고 아니면 말고요. 24시간 내에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석방이 되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차 체포 구속하지 못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납입 후 피의자 석방 결정에서 일단 피의자에 대해서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구속을, 피의자에 대한 거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일단 구속적부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적부심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보증금 납입 후 피의자 석방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서 구속적부심의 청구가 있을 때만 허용이 되고 직권이고 더욱이 재량이다. 즉 보증금 납입 후 피의자 석방은 그 자체를 피의자가 청구할 수가 없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직권, 재량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문할 때도 보증금 납입 후 피의자 석방은 세 가지. 일단 구속적부심에서만 가능, 그 다음에 법원이 직권으로만 가능하고, 마지막에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보증금 납입 후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가 가능하다까지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사안의 해결, 이제 전체적으로 한 문제짜리이기 때문에 사안의 해결은 이제 이 부분을 종합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법경찰관의 조치와 관련해서 일단 긴급 체포, 이 경우에 있어서 미란다 원칙 고지, 뭐 이렇게 이제 미란다 고지, 또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실시하고 48시간 내에 청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게 없지만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24시간 내 인치 완료, 뭐 긴체 후 24시간 내에 이제 변호인 있으면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 선임권자증,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거. 변호인의 조치로서는 이제 접견, 피의자 신문 참여,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 심사, 뭐 구속 취소, 집행정지 신청도 따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법원의 조치는 뭐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하고 체포 구속 적부 심사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권으로 구속 적부심 과정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도 가능하다.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절차 전체를 개관하고 실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만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차 개관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병 확보에서 영장이 없을 때, 영장 없는 신병 확보에서 그냥 물어보면은 임의동행과 현행범 긴급체포, 그 다음 강제로 움직일 때는 현행범과 긴급체포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적부심에서 영장실질심사,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 이게 기본이고 구속 취소나 집행정지라고 하는 게 따라가 들어가 있고요. 구속적부심에서는 보증금 납입 후 피의자 석방이 할 수 있다. 이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접견교통권과 피의자 신문 참여권. 뭐 기타 변호인 뭐 더 붙이면은 구속 과정에서 뭐가 없으면 뭐 수사상 준항고는 안 될까? 뭐 피의자 신문 참여권 침해로서 국가배상은 안 될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쓰게 되면 가점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